군산조선소가 내일 가동을 중단합니다. 애타게 정상화를 기다렸던 군산 시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선소 대책을 7월 중순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회사 측이 대안 마련에 소극적이어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안여고 성추행 피해자 명단을 학교에 넘겨 비난을 받은 경찰이 업무가 미숙했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차별화 철폐를 요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오늘 파업에 들어가 급식이 중단되는 차질을 빚었습니다. 무주 세계 태권도 대회가 오늘 끝났는데 10년 만에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참가해 남북 교류에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우려했던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정상화를 애타게 기다렸던 협력업체와 근로자, 인근 주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조선소의 도크가 텅 비었습니다. 공장 내부는 장비들이 멈춰섰고 근로자들이 떠나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선박 건조 물량이 모두 끝나자 현대중공업이 더 이상 일감을 배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크가 빈 건 지난 2010년 가동을 시작한 뒤 처음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일감 부족을 이유로 예정대로 내일부터 군산조선소의 가동을 중단합니다. 직원들은 울산 등 다른 사업장으로 이미 이동을 마친 상태입니다. 지난해 4월과 비교해봤더니 군산조선소 85개 협력업체 가운데 51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근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최소 인력만 남게 되면서 불과 1년 사이에 5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거의 다 가고 이제 유지 인력 돼가지고 한 50명 미만으로 남을 건데. 가까스로 살아남은 나머지 협력사들은 정상화를 간절히 기대했지만 폐쇄가 현실화되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대로 가면은 아마 군산은 정말 다 조선업에서 조선이라는 조자가 들어가 있는 업체들은 아마 다 망할 겁니다. 인근 주민들 역시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진짜로 굶어 죽어야 돼요. 우리는 진짜 이 노후에 좀 어떻게 해볼까, 노후에 좀 편히 살까 하고 이렇게 돌았는데 결국은 빈손 쥐고 나갈 것 같아서 진짜 불안하고 잠이 안 와요. 마음만 허탈하고 사실은 뭘 다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내가 그냥 생각은 얼른 빨리 저놈 집구석이나 빨리 그냥 팔려서 그냥 나갔으면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사실. 군산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했던 군산조선소가 폐쇄되면서 지역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하나같이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는데도 군산을 저버린 현대중공업도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공공선박 발주와 금융지원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큽니다. 존치되어야만 일자리도 유지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새 정부 주요 인사들도 한 목소리로 군산조선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만금, 전주혁신도시, 군산조선소 이 세 군데를 어떻게 하면 다시 활력 있게 할 것인가. 그러나 예정된 시한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군산조선소는 문을 닫게 됐습니다. 다만 이낙연 총리가 7월 중순까지 지원책을 찾겠다고 말해 신락 같은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자부에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달라 하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7월 20일경쯤에는 대안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중공업을 바라보는 시선도 따갑습니다. 회사는 올해 1분기에만 6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고도 군산조선소 대책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해법 시한이 6월 이내에서
7월 중순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회사는 사실상 나몰라라면서 군산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도내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과의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오늘 하루 파업을 단행했습니다. 190여 개 초중고에서 급식의 차질을 빚었고 아예 단축 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주혜인 기자입니다. 학생들로 시끌벅적해야 할 점심시간이지만 급식실이 텅 비었습니다. 모두 10명의 영양사와 조리사 가운데 9명이 파업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집에서 싸온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고 엄마가 아침에 준비하시느라 힘들었는데 저희들 도시락 싸주셔서 친구들이랑 나눠 먹고 빵이랑 우유도 같이 먹었어요. 학교 측은 급식을 대신할 먹을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대체급식으로서는 도너스와 오렌지 주스를 준비하였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단축 수업이나 현장 학습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루 급식이 차질을 빚은 학교는 전라북도 공립초중고의 30%에 가까운 194곳, 비정규직 노조원의 23%인 840여 명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지난해 2차례 파업이 있었지만 전북의 교육노조 3개가 연대 파업을 한 건 3년 만에 처음입니다. 존속수당 5만 원 인상으로 정규직과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것 하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하자라고 오늘 이제 파업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 18,000여 명이 동참해 서울에서 상경투쟁을 벌였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학생 성추행 의혹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부안여고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공개 사죄를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했습니다. 학교의 오락가락 행보에 학생들은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공개 사죄를 약속했던 부안여고가 하루 만에 돌연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들이 지나치게 학교가 노출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기 때문이라고 학교는 설명했습니다. 보이지 않게 학부모님들 사이에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이게 우리의 진정성을 잘못하면은 왜곡될 수도 있고 또 성추행 사건과 직접 연루돼 있지 않은 교사 가운데 일부가 공개 사죄는 지나치다는 의견을 낸 것도 취소 배경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락가락하는 학교의 행보에 학생들은 사죄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계속 태세전환을 하는 것 같고 어이가 없죠. 처음에는 경영심 유발하려고 했다. 해당 학교는 그동안 피해 학생들의 절규를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뒤에는 학생들의 입을 막는 데 급급했고 최근에는 안이한 사태 인식이 느껴지는 교장의 음성 녹취까지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학교는 교육청 감사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학생들 앞에 공개 사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학교와 학생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부안여고의 성추행 피해 학생의 명단을 학교에 넘겨 물의를 빚었던 경찰이 오늘 명단 공개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안여고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성추행 피해 여부를 조사했던 경찰은 지난 15일 피해 학생의 명단 25명을 학교장에게 통보했습니다. 명단만 넘어갔어요. 학부모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조 2항에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경찰은 이번 사건에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피해 학생 명단 공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사죄를 올리겠고요. 앞으로 그런 실수 절대 안 하도록 제가. 교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이번 사건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전주방송의 지적을 그대로 수용한 셈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해당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제3자가 형사 고발을 한다면 형사 처벌의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미숙한 사건 처리로 피해 학생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줬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무주 세계 태권도 대회가 일주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오늘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10년 만에 참가해서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무주 태권도원을 태권도의 성지로 전 세계에 알리고 남북 교류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183개 나라 1,700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진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무주를 찾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토마스 바흐 위원장은 매우 성공적인 대회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오는 2024년 올림픽에서도 태권도가 정식 종목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ith the inclusion and the confirmation of the inclusion in the program for 2024, and I hope very much. 이번 대회는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10년 만에 방문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오는 9월 평양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대회에는 우리 시범단이 방문하기로 북한과 합의를 이뤘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숫자의 36명의 델리게이션이 평양 간다. 거기까지만 해봤고 이 시범단 공연은 개막식에서 하루만 하는 거로 됐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기간에 합동 시범 공연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태권도를 통한 남북 교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대회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남북 교류에 첫 물꼬를 트는 역할도 했었고 태권도원이 세계 속에 확실한 태권도의 하부다, 성지다 하는 이미지를 확고하게 굳혔다. 20년 만에 전북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대회가 전북을 세계에 알리고 남북 교류의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으로 몰려 사형을 당하고 옥살이를 한 당사자들이 34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당한 최우루 씨와 징역 9년을 복역한 고 최낙전 씨의 재심에서 당시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로 작성된 조서는 간첩활동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우루 씨는 지난 1982년 북한에 납부됐다 돌아온 뒤 조카인 최낙전, 최낙규 씨를 간첩으로 포섭해 활동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산시 선유도와 부안군의 변산, 고사포, 격포, 위도 등 전북의 6개 해수욕장이 내일 개장합니다. 나머지 2곳인 고창 90호와 동호 해수욕장은 다음 달 7일에 개장합니다. 이들 해수욕장은 8월 15일까지 운영한 뒤 폐장합니다. 전북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28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오늘처럼 낮 최고 기온이 28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와 오존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비가 예보돼 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낮까지 예보된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그랬듯이 최선 다해서